4가지 말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5분 만에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겠습니다. 내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말투, 내 입지를 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4가지 말투가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1%의 작은 성공을 매일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번 이야기에 이어서 와튼스쿨 마케팅학 최고 권위자가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능하고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라는 매직 워드라는 책을 통해서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에 제 생각을 얹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횡설수설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 부분이 상당수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일관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그래서 문장을 끝맺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을 더듬게 돼요. 유명한 사람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트럼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연설은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설득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독려하는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의 연설 스타일, 말하는 방식이 그토록 효과적일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힘있게 말하게 된다면 사람이 자신만만해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확신에 차 있고요. 두루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듣는 사람 역시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바꿀 확률도 높아져요. 이렇게 말하기 위한 방법 4가지는 첫 번째, 애두르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과거형을 현재형으로 바꾸는 거고요. 네 번째는 언제 의구심을 표현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애두르는 말 쓰지 않기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사람들은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상담을 할 때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를 선택하고 내 행동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앞서서 확신하는 화자, 그리고 자신감을 보이는 화자한테 쉽게 설득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76%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93%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가능성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더욱 확신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말투와 이건 아주 높은 확률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감이 완전히 다름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분명히 맞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어감과 비가 올지도 모르겠는데 비가 올 수도 있겠다, 비가 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느낌을 받으실까요? 이렇게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런 말투, 애두르는 말을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모호함, 조심스러움, 우유부단함을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쓰는 말투 중에 이런 말투들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뭐뭐 할지도 모른다, 대략 뭐뭐시다, 아마 이거인 것 같다, 어쩌면 이거일 수도 있겠다, 뭐뭐인 듯 보인다, 확실성이 조금 떨어져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 도널드 트럼프의 화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일말의 의구심조차 없습니다. 모호하지 않고요.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보증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줘요. 화자가 만약에 이런 화법을 사용하게 되면 듣는 사람은 그 화자가 제안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 예가 이런 거예요. 확실히, 보증된, 명백히, 반박의 여지가 없는, 분명히, 절대적인, 누구나, 매번, 필수적인,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저하지 않는 말투입니다. 애두르는 말보다 더 치명적인 또 하나의 언어 습관이 있는데 바로 주저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화할 때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을 때, 예를 들면 대화에서 저기 이런 말들을 자주 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희석돼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저하는 말은 말하는 사람의 영향력 그리고 권위가 떨어지게 느끼게 합니다. 그 내용이 청중에게 전달되는 효과도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주저하면서 말하는 강사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는 그리 똑똑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지식도 얕아 보일 거예요. 강의할 자격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위가 낮은 강사로 인식되기도 할 겁니다. 차라리 말을 시작하기 앞서서 기다리게 되면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생각을 가다듬을 시간을 버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말을 멈추는 게 오히려 이점이 많다라는 것이죠. 실제 연구에서도 잠깐 말을 멈추는 연설자가 더욱 긍정적인 인상을 줬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과거형을 현재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떤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리뷰 100만 건 이상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이 결과 현재 시제가 리뷰의 영향력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책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좋은 책이다 라는 리뷰가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더 유용하다라고 평가했다라는 겁니다. 음악 리뷰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전제품이나 식당 서비스 이런 데도 같은 경향이 나타납니다. 음악이 좋았다 라기보다는 이것은 듣기 좋다,
프린터가 잘 작동했다라기보다는 잘 작동한다. 어떤 식당의 음식이 맛있었다보다는 이 음식은 맛있다. 이런 리뷰가 더 유익하고 유용했으며 설득력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투에서도 과거형의 말투가 되게 많다라면 지금부터라도 현재형으로 쓰는 이런 말투로 바꾸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더 힘있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제의 말은 일반적이고 지속적인 거를 암시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과거에 뭐가 좋았다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좋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의구심을 언제 표현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자신감을 드러내는 게 좋은 효과다 이렇게 이어지지만 만약에 대화의 분위기가 우리는 마음이 열려있고 반대 의견을 수용할 준비도 돼 있어. 이 주제가 되게 민감하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말을 해도 괜찮아. 이런 상황에서는 의구심을 표현하는 게 유용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감의 언어, 이런 단어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전문성을 나타내고 반대 의견에 대한 개방성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의견과 내 제안에 따르도록 독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전달하는 게 바로 언어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말투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뜻한 성장을 꿈꾸는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